한약 처방 본초 해설 폐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폐모는 신롱본치경에 처음에 기록된 바와 같은 아주 오랜 동안의 약재 사용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용 부위는 인경이고요. 약성가에 보면 성질이 차고 다음에 주로 치료를 한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조력으로는 청화 열담약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폐모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최근의 일부 문헌을 빼놓고는 앞에 있게 절, 천 이런 명기를 하지 않고 그냥 폐모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능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폐모라는 이름은 그 모양이 조개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폐모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기원에 보면 백과가에 속하는 폐모 종류의 인경입니다. 대표적으로 절폐모가 있고요. 천폐모가 있고 그렇습니다. 절폐모는 프리틸라리아 덤벌지 계통인데 약재 시장에 대폐가 있고 주폐가 있고 절폐편이 있고 그렇죠. 대폐는 성장 완력이 거의 완료된 걸로 크고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심화가 제거된 거가 대폐고요. 반면에 작고 심화를 아직 제거하지 않은 건 주폐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폐모를 절단해 가지고 우리가 약으로 쓸 때 그 절편된 거는 절폐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폐모는 기본적으로 천자가 들어가면 사천성을 도지 약재 기준으로 삼았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천폐모의 문헌적인 기록은 이와 같이 네 종류 다 천폐모에 속합니다. 모두 다 사천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종이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특히 권예폐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천폐모라는 이름도 또 갖고 있기는 합니다. 성상에 따라서 나중에 송폐하고 청폐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청폐가 붙은 거는 중국의 이제 청천 지역이라는 데가 이게 사천 지역입니다. 사천 지역에 나는 거를 정품으로 한다. 그래서 청폐가 됐고요. 송폐라는 거는 역시 사천 지역의 송반 지역. 지금 현재도 폐모의 대표적인 생산지로 되어 있는 송반 지역에 나온 걸 송폐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약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성상하고 그 내용하고가 이제 고착화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프리틸라리아 시로사 이 건엽폐모가 이제 대표적으로 청폐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암자폐모하고 감숙폐모 이 두 개가 이제 송폐로 고착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뒤쪽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사사폐모 같은 경우는 폐모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는 학술적으로는 천폐모에 속합니다만은 따로 지금은 송폐, 청폐에 사사폐모를 따로 넣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타로 이제 폐모 종류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북부 지역이 함경도 지역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동북 지역이죠. 거기에는 우스주리엔시스라는 평폐 밑에 인경 부분이 바둑알 같이 평평하다 그래서 평폐입니다. 폐모가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런 그 약효의 가치 또 민간요법에서 사용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수요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 그 여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의 고급 약재 시장에 보면 폐모를 아주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틸라리아 속에 속하는 식물의 인경이 각 지역의 중국의 넓은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붙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붙이기 시작하고 또 그 지역에는 자기 지역에서 나는 그 프리틸라리아 폐모 종류가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그 지역 학자들이 동원해서 이제 그 실험한 결과가 계속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기준점은 고가의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호평받았던 천폐모가 이제 그 주로 비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쪽에서 나오는 그 학술 보고나 등등을 보게 되면 비록 자기 그 지역에서 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오랫동안 사용됐던 천폐모보다 효력이 월등하게 좋다. 그런 보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폐모 종류가 많은데 신강 지역에 뭐 신강 폐모, 이폐모, 호북 지역에 호북 폐모, 태백 지역에 태백 폐모 뭐 등등등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토폐모라고 그래가지고 볼로스템나 파니큘라툼인데요. 실제 이름은 사실은 가페모입니다. 가페모인데 토페모란 이름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보면 토페모가 유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페모는 청열 해독약으로 효능이 다릅니다. 이거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위품이죠. 최소한 폐모의 대용으로는 사용할 수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산지를 보겠습니다. 산지는 절폐모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절강성이 대표적인 산지라 해서 절폐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우리나라와 가장 흡사한 중국의 대표적인 지역이 꼽으라면 절강성이죠. 그래서 절강성에서 생산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재배 생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남부지방에서 절폐물을 재배했고 그랬었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절강성이 대표적인 산지고요. 남부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이제 천폐모는 사천성의 고산지역이 대표적인 산지고, 그래서 천자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아까 천폐모로 학술적으로 한 그 사종 요 종류가 중국의 해발 2,800에서 4,700m니까요.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죠. 거기에서 주로 생산이 됐습니다. 주된 지역이 사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약재 시장에서 그래도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그 평패는 우리나라의 중북부, 우리나라 주로 이제 함경도 이쪽 지역이었는데요. 지금 함경도를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백두산 쪽으로 돌아오면 같은 지역인 중국의 동북 지역이 주된 산지가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제 폐모의 수요량도 많고 오랫동안에 사용됐고 지금 현재도 호평을 받는 그런 약재다 보니까 많은 실험 보고가 있습니다. 성분에 대한 보고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폐모 중에 알칼로이드 성분입니다. 전부 알칼로이드 성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폐모 종류별로 한 그런 실험 보고가 있고요. 또 기타 폐모 지역에 나는 건 나름대로 또 성분 분석을 해서 나온 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분에 관계된 거는 참고 자료지 현재까지 정확한 기준으로 이걸 가지고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양리작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폐나 천폐나 보면은 우리 청화열담약으로 진해, 진통해, 기관지 이런 쪽에 대한 비교 실험을 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천폐모도 뭐 진해, 거당, 기관지, 평활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 얘기했듯이 지역에서 나는 그 폐모 종류 프리틸라리아 속에 속하는 그 식물의 인경을 비교할 때도 보면은 예의 없이 우리 원래 공정세에 있는 절폐모나 천폐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자기 지역에서 나는 거하고 비교할 때 보면은 주로 이렇게 진해, 진동, 기관지, 평활근 이런 거를 비교 대상으로 해서 실험한 그런 결과 보고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의 그 정확도는 별개입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천패나 절패의 그 효력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우수하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정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나는 폐모 종류에 대한 그 실험 보고를 보면은 월등히 자기 그쪽 지역가 낫다 그런 보고가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약성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빼놓고는요, 폐모 처방을 할 때 그냥 폐모만 이렇게 하지 앞에다가 절폐모, 천폐모 이런 구분한 처방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나 폐모 종류만 공정서에서 인정하는 것만 해도 벌써 절폐모 한 종하고요, 천폐모 네 종하면 벌써 5종이잖아요. 5종을 과연 어떤 기준에 해서 그 순위를 정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된 거에 보면 절폐모하고 천폐모는 일단 크게 구분이 됐어요. 절폐모는 보면은 화담작용이 있고 상결작용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윤폐작용이 있다. 이 말을 달리 설명하면은 이게 상대적인 사성이 있고 상대적인 보성이 있다. 따라서
담을 없앨 때, 열담을 없앨 때도 그나마 체력이 조금 있고 또 아직 상대적으로 그 좀 공격을 일반적으로 하더라도 크게 환자한테 그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폐모 처방이 들어있는 거는 절폐모를 사용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노약자나 만성화되어 있는 사람한테 폐모를 사용할 때는 그때는 보호성에 대한 건 감안을 해야 되고, 내용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음어로수라든가 건해라든가 등등 해서 그 하약에 관계된 내용이 언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천폐모는 상대적인 보호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임상응용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이와 같은 많은 처방이 있잖아요. 처방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절폐모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그냥 폐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폐모의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나마라도 좀 몸이 좀 실한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다. 반면에 천폐모 같은 경우는 윤폐 작용이 있어서 처방에 보면 이와 같이 폐모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요거를 폐허, 구수 등등등등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허증이라고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치에 맞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 해설 내용에 봐도 그렇습니다. 화담제편의 청화열담약인데 절폐모하고 천폐모를 구분을 했어요. 기미로도 구분을 했고요. 곰이냐, 감미가 있냐, 막 이렇게 청폐 화담만 하냐, 윤폐까지 하냐, 자율성이 있냐 없냐로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상대적인 사성, 상대적인 보성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천폐모와 절폐모 이 중에 효능 구분에 그간에 돼 있던 내용을 총 정리를 하게 되면 천폐모는 허증, 절폐모는 실증에 다용한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가게 돼서 유통시장에 가면은 평폐모가 한국, 중국 공이 유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폐모는 어느 시기에 적합한 걸로 봐야 되냐는 거죠. 많은 문헌적인 기록을 통합하고 보면 어떤 면에서 천폐모와 더 유사합니다. 그럼 천폐모하고 평폐모하고 유상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조합하게 되면 실증에서 절폐모도 시작이고 허증에 천폐모로 할 때 중간 단계에 속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폐모와 반화의 효능 구분입니다. 참고로 반화는요, 온화환담약이죠. 폐모는 청화열담약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온과 청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성질이 온하냐 양하냐는 내용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한담과 습담에는 반화를 사용하고 열담과 저담에 대해서는 폐모를 사용한다. 똑같은 그 해수 담을 제거를 하는 경우에서도 반화는 상당히 더 초기다, 그죠? 여기 폐모에서도 이제 우리 지금 이 얘기했던 이제 절폐모가 있고요. 나중에 천폐모까지 연결되는 이런 단계가 있듯이 반화 폐모는 이와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만성 해수 등에 보면은 거담 목적으로 자원, 간동화, 백부근, 폐모가 조합된 예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 간동화, 백부근은 성질이 온성이 있죠. 이제 그러면 폐모가 사용된 거는 당연히 반좌의 역할로 해서 전체적으로 만성 해수에 아주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폐모는 어떤 폐모를 사용을 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 내용은 이때는 천폐모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몸을 상당히 이제 쇠약해지는 거를 거기 기피하는 그런 약물이니까요. 기타 치옹제제로 사용이 된 기록을 볼 수가 있다. 수치를 보면은 수치는 뭐 잡재를 제거하고 혈변하고 연말에서 사용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절폐모를 따로 그 정리를 했던 내용 중에 보면은 옛날에 절폐모의 그 약재 감별에 보면은 표면에 백색 분말을 기준으로 삼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절폐모를
그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겉껍질을 문질르게 되면 거기에 물기가 나오게 되고, 이 물기를 없애기 위해서 조개가루나 석유에 넣어서 놓게 되면 거기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빨아들인 먼지를 털어내고 약재로 유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절패가 분성도 많습니다. 가루가 많은데 거기다 조개가루라든가 석회가 넣었다 하기 때문에 겉에 보면 백색 분말이 굉장히 많았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문헌에 보면은 백색 분말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백색 분말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성 말고는요, 백색 분말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건조기에 건조를 하기 때문에 껍질 제거하는 것도 또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뭐 조개가루, 석회에 넣어가지고 그 수분을 빨아들이는 그런 절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헌에 있는 표면의 백색 분말은 크게 개념치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기에 보면 한담과 습담으로 인한, 이 한담과 습담은요 반화의 적응증이죠. 반화 적응증인데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해수에도 보면 뒤에 담에도 보면요 한수가 있고 여기 한수가 또 있습니다. 중간에 열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한수하고 요 한수하고 처방에 보면 한수 처방에 보면 이와 같은 처방, 이와 같은 처방이 같이 막 복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열수는 열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폐모 같은 거가 여기서부터 사용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뒤쪽 한수에 보면은 폐모가 들어있는 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런데 실제 최종 내용으로 보면 한수 이게 상대적으로 촉이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맑은 거죠. 상대적으로 더 실하다면은 상대적으로 더 허한 거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실자, 허자를 붙이게 되면 아마 바로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한수 처방으로 되어 있는 거가 뭐 굉장히 공격 일변도의 처방도 있고 몸을 좀 보호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폐모가 앞에 부분에는 폐모가 배합된 예가 별로 없는데요. 뒤쪽에 어떤 건 또 폐모가 들어있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거냐. 이와 같이 해석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도 한담이 있고 여기 또 마지막에 또 한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기를 요 앞에 하면은 발현 형태고 뒤쪽 거는 허실에 의한 구분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열담에서 폐모가 사용이 됐잖아요. 반화를 썼을 경우에도 찬성질의 약물을 추가하는 방법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처방을 분류해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폐모의 자연상태 감별입니다. 폐모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절폐모하고 천폐모 4종하고요. 실제 약재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폐모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자연상태 감별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다른 종류도 그 감별을 위해서 폐모 종류도 설명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상태, 약재상태가 자그마치 1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러운 내용이 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그 간편한 요약된 내용을 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자 하면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PPT 자료 중에 해당 부분을 정지된 상태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식물 형태의 감별 검색표, 저희가 만드는 검색표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걸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잎의 너비를 먼저 기준으로 하고요. 두 번째 꽃의 색깔을 기준으로 하고, 대부분이 프리틸라리아 속에 속하는 것은 꽃에 무늬가 있습니다. 이 무늬 색깔에 그걸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개중에는 잎의 끝이 대부분이 이제 말립니다만 말리지 않는 종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꽃이 단생 한 개 피냐 잡생으로 여러 개 피냐 뭐 이런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크게
혼란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좀 혼란스러울 뿐이죠.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같은 종류를 먼저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천패모, 시로사, 권역패모가 있죠. 암자패모 있죠. 감숙패모 있죠. 능사패모.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패모, 천패모 종류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검색표를 만들면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지금 절패모가 여기가 있잖아요. 평패모가 여기가 있고요. 그래서 잎이 가느냐, 잎이 넘냐, 꽃이 막 단생하냐, 잡생하냐 등등등등으로 아주 뭡니까 그 위품이라고 하는 토패모 같은 경우는 반환성 덩쿨성이기 때문에 식물 상태에서 이 덩쿨성이고 잎 모양이고 갈라지는 모양에서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에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패모가 귀하다 보니까는 토패모라는 이름으로 이것까지 효능이 적혀보지 않은데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첫 번째 절패모에 대한 식물 형태 특징입니다. 너비는 이건 넓은 편에 속합니다. 넓은 편에 속하고 잎은 약간 구부러졌고요. 꽃은 다망색의 안쪽에 보면은 자색의 무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패모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분포는 해발이 낮은 지역, 한국하고 중국의 절강, 강수 전부 다 우리나라하고 기후 조건이 비슷비슷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절패모입니다. 절패모. 이 보면은 잎끝이 이렇게 다 말려져 있잖아요. 끝이 말려져 있고 잎의 모양이 보면은 잎이 이렇게 대생하는 거가 있고 지그재그로 되는 거가 있고 돌려나는 거가 있고 모양이 여러 모양이잖아요. 이게 이 식물이 크면서 위치별로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잎의 그 순서만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잎의 그 호생이냐 대생이냐 윤생이냐는 거는 절패해서 크게 그 마음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 말려 있는 거. 두 번째가 이제 꽃입니다. 꽃이 보면 다망색에 이게 평행맥이 있잖아요. 안쪽에 보면 여기 같이 자색 반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천패모입니다. 천패모, 권엽패모죠. 잎이 말리니까는 권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약간 말리고 어떤 때는 안 말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때 말린 거를 기준으로 한 사람은 권엽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프리틸라리아 시로사는 잎이 굉장히 가늡니다. 가늘고 두 번째 꽃이 담자색이고요. 혹은 황록색이고 그렇고 이제 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권엽패모의 식물 상태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식물에서도 여기 보면 잎이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대생하다가 위쪽으로 가서는 윤생하잖아요. 꽃이 보면은 여기는 이제 황록색 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암자패모입니다. 암자패모. 암자패모는 어떤 부분에 암자색이 있으니까 암자라는 내용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꽃의 색깔입니다. 물론 황갈색 그 무늬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늘어요. 굉장히 가늘고 그다음에 이제 꽃 색깔이 그렇습니다. 잎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쪽 잎은 어떻고 위에 쪽 잎은 어떻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항상 혼란스러울 때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겁니다. 암자패모, 꽃이 암자색이죠. 짙은 자색이고요. 안쪽에 보면 황갈색 반점이 있잖아요. 아래쪽에서 잎이 보면 아래쪽에는 이게 대생하다가 위쪽에서는 호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대표적인 암자패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꽃이 이와 같은 노란색을 띠는 종류도 있어요. 암자패모 중에. 정확히 말하면 프리틸라리아 유니브락티아타의 이게 변종입니다. 변종. 와부엔시스라는 변종입니다. 와포패모죠. 와포패모. 노란색. 근데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는 거는 인경을 쓰기 때문에 이것의 인경이나 뒤쪽의 약이 같다는 내용입니다. 변종으로. 그러니까
꽃에 기본적으로는 암자색을 띠는 게 맞습니다만은 노란색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적응되면서 꽃 색깔은 일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반이 변화는 아니라 일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종된 내용을 따로 학명을 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감숙패모입니다. 감숙패모는요, 잎이 역시 가늘어요. 잎이 가늘고요. 옅은 황색이 아주 짙은 흑색 그 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더 진한 거는 이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잎이 밑에는 이렇게 대생하다가 이쪽으로 가서는 호생하는 이런 형태를 띠잖아요. 이런 띠고 꽃의 모양이 보면은 다망색에다가 아주 짙은 자색. 그래서 옛날 그 문헌에 보면은 이런 그 패모 이름이 있습니다. 농밀패모라고요. 아주 진한 농밀패모라고. 그거가 감숙패모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감숙패모 아주 색깔이 진하다 뭐 그런 의미죠. 사사패모요. 사사패모. 사사패모는 기본적으로 잎이 굉장히 높습니다. 잎이 높고요. 색깔은 꽃은 천황색이고요. 그렇습니다. 잎이 높잖아요. 굉장히 높고 노란색이고 다망색이고 물론 안쪽에 보면은 반점이 있습니다. 홍갈색 반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약재 시장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패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절패모요. 절패모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프리틸라리아 눈벌지죠. 너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부 식물원이나 이런 데 보면 평패라고 이름 붙여 있는 게 많아요. 프리탈리아 우스리엔시스라고. 그리고 예의 없이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거를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직접 갖다가 심은 거다 뭐는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은 그 덤불지가 더 많습니다. 이유인즉슨 우스리엔시스는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 물론 억지로 하면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한번 캐가지고 그 인경을 보면은 우리 절패는 그 절패 모양인데 이거 납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평패모잖아요. 평패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평패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 식물원 등등등등에서 확인됐다는 내용을 내가 확인한 바에는 평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절패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보기 전에 확인하는 방법, 의심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평패는 잎이 가늘어요. 여기는 잎이 가늘어요. 0.2에서 0.6cm밖에 안 됩니다. 뜸베르기는요, 1에서 2.5cm 정도로 좀 넓어요. 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었을 때는 보면 사실은 조금 다른데 얼핏 봐서는 비슷합니다. 꽃이 피었을 때도 보면은 덤베르기는 노란색입니다. 다망색인데, 이게는 평패는 약간 붉은 빛이 돌아요. 여기서 담홍색이라고 그랬네요. 약간 붉은 빛이 돌아요. 자, 이게 이제 평패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은 둠베르기하고 너무 같아요. 그런데 꽃에 보면은 약간 붉은 빛이 돌고, 자, 결정적인 모습은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동전같이 납작한 모습이요. 납작한 모습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강패모입니다. 신강지역에서 나는 신강패모요. 역시 가늘죠. 가늘고 꽃 색깔을 이렇게 봐서는 모를 거고, 자, 요 꽃을 봐요. 꽃이 완전히 다르죠. 꽃이 완전히 다르죠. 다르고, 꽃에 보면은 겉에 색깔하고요, 안에 색깔하고 다르네. 겉에 보면은 회색 비슷하죠. 안쪽에 보면 아주 짙은 자색의 무늬가 있습니다. 이패모, 이리패모 그렇습니다. 역시 근데 이거는 잎이 굉장히 넓어요. 잎이 넓고요. 자, 꽃 색깔은 담황색입니다. 자, 예, 이패모입니다. 잎이 넓잖아요. 넓고서
계란 모양입니다. 좁은 계란 모양이죠. 협란형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모양이고 담황색이고 안쪽에 보면은 안쪽에 붉은 무늬가 있습니다. 자, 호북패모입니다. 호북패모요. 호북패모는 잎이 상대적으로 좀 가는 편에 속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끝이 보면은 약간 말려 있고요. 잎은 보면은 윤생합니다. 잎이 보면은 이렇게 윤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채취하면은 이런 모습인데 아까 그 평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생기고 납작했잖아요. 자, 태백패모. 태백패모도 굉장히 가늡니다. 가늘고 꽃은 녹황색인데 결정적인 거는 녹황색인데 다른 패모 종류하고 달리 태백패모는 겉에 무늬가 없어요. 그 없는 거가 특징입니다. 녹황색으로 겉에 무늬가 없습니다. 자, 이품인 토패모입니다. 이품인 토패모요. 토패모는 일단 동굴성이죠. 동굴성 완전히 다르죠. 이 모양도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고요.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지고요. 꽃은 황록색이고 그렇습니다. 황록색이고요. 식물 형태 감별 검색표요. 아까 얘기한 내용을 다시 얘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잎이 가느냐, 잎이 덮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꽃의 색깔입니다. 꽃의 색깔이요. 꽃의 색깔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공정수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요거 네 개가 지금 천패모를 얘기하는 거죠. 천패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태백패모나 신강패모는 이제 한 종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색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 요거 저기 하면 여기 보면 검나리 평패가 있고요. 절패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패가 있고요. 거기도 보면은 꽃이 단생하느냐, 잡생하느냐, 잎이 상대적으로 가느냐, 잎이 상대적으로 넓냐 등등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꽃 색깔까지 구분해서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품인 토패모 같은 경우에는 동굴성이냐 잎이 심행이냐 등등을 아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표를 활용을 할 때는 그 식물체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 검색표에다가 딱 맞추게 되면은 여기에 그 기준에 부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검색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 더군다나 아까 이리패부나 호북패부나 등등 같이 많은 패모 종류에 대한 건 그 기준을 삼으려면 검색표를 가지고 보는 거가 정확합니다. 근데 검색표를 한방에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요. 검색표를 만드는 거가 식물 분류 차원에서 검색표를 만드는 거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는 프리틸라리아 속에 속한 것만 한 게 아니고요. 전체 프리틸라리아 속에 속한 거를 분류 쪽에서 그렇게 한 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그 애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의 쪽에 맞는 검색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한의 쪽에서 맞는 검색표를 만든 게 이겁니다. 또 다르게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다르게 만들어 본 거는 두 번째 만든 거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로 기준을 뭘로 삼았냐면 꽃으로 기준을 삼았어요. 꽃으로 기준을 삼아서 저기 했는데 꽃으로 기준을 삼은 거가 식물 분류 쪽에서는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과실까지 들어가서 분류 기준을 검색 기준을 잡은 거가 많은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꽃이나 과실은요 그 유전 형질이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나 과실을 최종적으로 감별 기준으로 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약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식물체를 정확히 감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꽃필 때까지 과실 열매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애로점이 있어요. 따라서 잎의 상태에서 뭐 말리냐 안 말리냐 등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꽃이 피었을 때는 추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가
한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꽃에 관계된 거는 두 번째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감숙 등등등등요. 아까 와포페모도 했었잖아요. 와포페모는 꽃 색깔이 좀 달렸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종류로 또 만드는데 이것도 역시 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겁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을 때 지금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도 보면 현폐모 여기가 있죠. 감숙, 사사, 암자폐모 이게 지금 천에 한개된 거 평폐모, 절폐모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약재 상태의 감별로 들어갑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도 기본적으로는 공정세에 있는 거에 그 설명 비중을 좀 높이고 기타 유통되는 종류에 대한 거는 비중도를 상대적으로 낮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재 상태 감별 검색표 우리가 만드는 내용입니다. 만드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거는 크기를 기준으로 먼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인엽, 그 폐모에 인경이기 때문에 인엽이 있잖아요. 인엽의 크기 비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큰 혼란이 없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봐요. 가장 많이 드는 절폐모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크지요. 다망색이고 편원형이고 그렇습니다. 인엽이 비유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평폐모 유시리엔시스 이 얘기 있잖아요. 주파널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양 상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엽의 크기가 비슷한 편인 거에 천폐모가 해당이 됩니다. 아까 비슷했잖아요. 또 사사폐모도 비슷했잖아요. 그런데 사사폐모는 모양이 뭐였냐면 말 이빨 모양이었잖아요. 이와 같이 모양, 인엽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인엽 크기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걸도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 암자폐모, 금숙폐모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작으냐, 상대적으로 크냐 등등등등으로 해가지고 분류한 검색표를 만드는 겁니다. 토폐모 같은 경우는요, 뭐 불규칙한 덩어리고 다목육색이고 해서 뚜렷하게 식물 상태에서도 구분이 되지만 약재 상태에서도 구분이 된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약효가 틀리니까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 최소한 폐모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절폐모에 대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패는 커가지고 심알을 제거를 한다. 이게 지금 심하죠? 근데 제거를 안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제거가 됐잖아요. 제거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거된 큰 거를 대패라고 한다. 유백색이고 그다음에 약간 다망색이고 그랬죠? 유백색, 다망색 그렇습니다. 보통 폐모 절폐 이야기할 때 초승달 모양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우리 저기로 하면은 뭐 신월형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던데 초승달 모양이다는 거는 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가 지금 그 심화를 제거하자는 주패입니다. 여기 심화에 제거 안 됐잖아요. 그래서 크기는 적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대했기 때문에 요걸 보면은 알겠네요. 요거가 지금 이게 지금 대패입니다. 이게 지금 주패고요. 여기가 주패고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심화가 작고 심화가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절패편이죠. 자른 거죠. 자른 건데 절패편에 아까 그 분석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단면에 보면 단면이 평탄하고요. 이게 분백색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분성이 많습니다. 물론 겉에 이제 위피는 다망색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절패편 그렇습니다. 약재로 대패, 주패, 절패편. 썰어진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로 유통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천패입니다. 천패모 중에 권엽패모입니다. 프리틸라리아 시로사죠. 아까 얘기할 때
중국의 청천 지역에서 청패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공교롭게 나중에 이제 건엽폐모 시로사가 청패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의 특징은 인엽의 크기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보면 돼요. 요거 이런 거요. 보면 좌우의 인엽의 크기가 비슷비슷하죠. 그게 비슷하죠. 그게 비슷비슷하고 여기 보면 이제 뭐 혈갈색 인경 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크기가 비슷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크기가 비슷비슷합니다. 자, 암자폐모입니다. 프리티아 유니브라 데아타하고요. 뒤에 감숙폐모하고 감숙폐모가 두 개가 그 송폐라고 그랬잖아요. 송폐. 나중에 송폐로 정착된다고 그랬잖아요. 송반 지역에. 아까 앞에 청폐하고 차이점. 자, 이거 봐요.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인엽이 작은 거, 큰 거가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작은 인엽이 이렇게 위에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많은 문헌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회중포월한다. 달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태모의 인경 갖고 놓으면 앞에 시로사 종류하고요. 유니브락티아타 요 종류하고 뒤쪽에까지 정확히 구분되는 거가 인경의 그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암자폐모하고 감숙폐모하고는 송폐에 속하는데 여기 암자폐모가 더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기 감숙폐모보다 더 작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고 하는 거가 사실은 감별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성장이 끝난 걸 기준으로 해서 크고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성장 도중에 있는 거는 크고 작은 걸 가지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추가적인 감별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완전 성장됐을 때는 암자폐모가 감숙폐모보다는 작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크기가 좀 얘기할 때는 잘 끝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끝부분이 보면은 끝부분이 요거는 완전히 다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가 이게 실제 약재 유통 시장에서 송폐, 그러니까 송폐에 들어있는 걸 저희가 확보한 내용입니다. 송폐 값이 엄청 비싸니까요. 엄청 비싸니까 하시를 막느라고 혼입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하고 요거하고의 차이점은 인엽의 크기만 가지고 야는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해 야는 차이가 있고 요걸 가지고 구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혼입된 이 종류를 송폐로 이렇게 구입하면은 큰 손해죠. 자, 감숙폐모입니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사진상으로 좀 커 보이는데 큰 거에 대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간 결격 사유가 있다. 여기 보면은 인엽이 큰 거하고 작은 거가 회중포월 상태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크기를 좀 간과했을 때 끝에 부분이 이거는 약간 벌어집니다. 약간 벌어지고 저기는 암자폐모는 벌어지질 않아요. 이것도 약재 시장에서 위품으로 저희가 확보한 내용입니다. 야하고의 그 차이점은 인엽의 크기 부분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크기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여기는 다른데요.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됩니다. 자, 사사폐모야. 사사폐모는 원래는 학술적으로는 이것도 천폐에 속합니다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천폐로 빠지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데 요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많은 문헌에서 보면은 말 이빨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말 이빨의 그 부리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말 이빨 부리 같이 보입니까? 그렇게 하고 크기가 일단 크고요. 겉에 보면은 갈색 반점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모의 시장에서 고급 시장에서 보면은 작고 윤기나고 이렇게 한 그런 송폐, 청폐에 놓고 보면은 사자폐모는 굉장히 크고요. 좀 조잡해 보이죠. 값도 물론 쌉니다. 값도 물론 싸고요. 그렇습니다. 자, 평폐입니다. 평폐. 편평하다고 그랬죠. 바둑알, 주판알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알 모양이고
크기가 뭐 비슷합니다만은 이렇게 인엽과 두 개 인엽이 크기가 비슷비슷하고 이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 가운데가 약간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평패 같은 경우는 그 바둑알만 연상을 하게 되면 바둑알 모양이가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신강패모입니다. 신강패모가 뭐 내가 확보한 내용으로 보면은 가장 학술적인 내용이 많이 진책이 돼 있어요. 진책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엽의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흰색이고. 그래서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프리틸라리아 시로사, 권엽패모, 청패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청패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신강패모의 그 연구된 내용에 보면은 신강지역에 나는 이 신강패모를 동일한 조건에서 그 천패하고 천패 그러니까 주로 프리틸레의 시로사죠. 시로사 권엽패모하고 같이 해보니까 성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양리작용도 그렇고 등등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정도만 돼도 좀 애교스럽게 봐줄 수가 있는데 월등하게 낫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강패모가 항상 천패모를 인식을 하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의 비슷합니다. 겉으로 봐서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신강패모는요, 그 시로사 종류는 끝이 약간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끝이 거의 평평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이 좀 거칠어 보입니까? 거칩니다. 저기는 시로사 권엽패모는 매끈매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하시를 막론하고 워낙 두 약재의 그 유통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시를 막론하고 신강패모는 천패모, 권엽패모로 청패로 이렇게 혼입될 개연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리패모입니다. 이패모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담황색이고 겉에 보면 황종색 반점이 있고 지금 바로 이 앞에 부분에서 되어 있는 물론 공정사 아닌 것도 좀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신강패모 전이죠. 물론 평패모도 공정서에는 빠져 있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종수가 많고 혼란스러운 거는 뒤에 거의 감별 기준은 물론 전문가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 소비한 우리 한의사 분들 같은 경우는 공정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그 약재를 정확하게 파악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약재를 봤는데 그 내용하고 모양이 좀 다르다 그러면은 그거는 최소한 이 종은 아니고 다른 종이다. 그리고 찾아보고 걸 아까 이와 같은 사진 자료에서 확인해도 되고요. 검색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은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호복패모입니다. 겉에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호복패모의 특징, 여기도 그렇고 그렇네요. 여기도 그렇고 이와 같이 그 이쪽 부분이 끝 부분이 움푹 패여 있어가지고 무슨 그 토굴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호복패모의 특징입니다. 그 지역에서 프리탈리아 후페넨시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질적인 특징이죠. 태백패모야. 이 모양을 잘 확인을 해보세요. 이 패모 모양이 우리 공정서에 있는 모양하고는 다르잖아요. 겉이 유백색이고, 그죠? 억지로 저기 하면은 약간 옅은 황색도 나타나게 되고, 또 겉이 또 매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태백패모입니다. 자, 유품인 가패모입니다. 밑에 보면 인경이 보면은 여러 개가 모여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색깔이 옅은 홍색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옅은 홍종색 그래야 맞겠죠. 겉이 보면은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주름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토자가 들어있지만 이건 옛날에 원래 이름은 가짜 패모라고 해서 가패모였어요. 그런데 가패모라는 이름을 잘 안 쓰고 토패모라는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약재인태의 감별 검색표를 우리가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모양을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모양 상대적으로 크기와 모양을 보라. 크기가 크다. 그 다음에 색깔이 담황색이다, 모양이다 이런 걸 기준으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평패 같은 경우는 주판할 모양이니까 구분이 되는 거죠. 구분이 되는 거죠. 또 아까 사사패모 같은 경우는 이게 말 이빨 모양이니까 이거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정세에 있는 내용 중에 벌써 이 두 종은 구분이 다 된 거잖아요. 평패는 공정세에는 들어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가 뭐냐면 이와 같이 시로사 종료하고요 등등등인데 여기 기준은 인력 크기가 비슷한 편이냐 크기가 차이가 나느냐를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작냐 상대적으로 크냐 끝부분이 합해져있나 벌어지냐 등등으로 가지고 암자패모 감숙패모 이와 같은 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토패모는 불규칙한 덩어리로 분성이 있고 다몽종색으로 매끄럽고 반투마다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재 상태에 대한 내용도 기본 종에 대한 것을 머리에 입력을 하고 있다가 기본 종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검색표에다 맞춰서 확인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효능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패모 이게 처방에서 앞에가 이게 절자라든가 평이라든가 천이라 이런 거를 명기한 처방은 최근 말고는 없으니까 최근에도 거의 안 씁니다. 그냥 패모 그러니까 그때 어떤 패모를 사용할 거냐 실증이냐 허증이냐를 따라 가지고 절패모 천패모 그래서 지금까지 천패모와 절패모에 관계된 거는 천패모는 허증에 절패모는 실증에 이렇게 돼 있는 거가 통상적인 이론 정리는 여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미로 해가지고 곰이냐 뭐 감미가 있냐 뭐 요거는 윤패냐 개설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있지만 유통시장의 평패모를 그러면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문헌 기록에서 보면은 천패모하고 유수한 자연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여기 보면 기미라든가 고신이라 등등등을 하면은 여기에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가 이치에 맞는 걸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가 있죠. 그 패모를 중국의 각 산지별로 또 이 시간에도 패모가 그만큼 그 소비가 많이 되고 또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는 약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중국의 넓은 지역에서 나오는 그 많은 종류 아까 신강패모, 호복패모, 태백패모 등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겠냐 그 종류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보게 되면 효능에서는 더더욱 혼란스러울 겁니다. 더더욱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요 천패모보다 더 탁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치 선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수준은 여기다가 위치 선정을 하는 거는 대단한 무리입니다. 대단한 무리예요.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다 기준을 잡으면 될 겁니다. 지금 평패모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평패모가 그 혼입되는 거가 유입되는 거가 원활치 못한다고 하면은 기타 패모를 여기다가 대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가 지금까지의 그 기준에 부합을 할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은 패모 종류 전부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11개입니까? 11개쯤 될 겁니다. 11개에 대한 것만 놓고 동일 조건에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비교를 해서 동일 조건에서 비교해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거가 뭐에는 기관지 평활근 이완에는 어떤 게 제일 이점이고 어떤 그 허증 상태에서는 어떤 게 더 이점이고 실증 상태에 어떤 게 더 이점이 높더라 등등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각자 자기 지역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하면 잘못하면 대혼란에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절패모도 시작해서 천패모에서 끝나는 천패모도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청패가 있고 송패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사사패모 같은 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사패모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정리로 보면 요 바로 앞 단계로 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약물로 사용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게 정리가 완료가 되는 거고 그게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임상의학의 장점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으로 폐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게 있게 되면은 또 앞으로도 우선 취급을 원하는 한방 약물이나 처방이 있으면 여기 요 메일로 제안을 해주면은 참고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모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